국내에서 제조되는 파워뱅크들의 적상계를 보면 대부분 이렇게 1세대 적상계를 많이 사용합니다. 좀 작고 어떻게 보면 좀 아날로그틱하죠. 반면에 에코플로우, 블루에티, 제커리에 들어가는 적상계들은 다르게 전자식이에요. 보기 굉장히 편리하죠. 인풋, 아웃풋 얼마나 많은지 딱 나오니까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이 1세대 적상계들은 전기가 이제 들고 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얘가 인버터를 켰거든요. 인버터 대기 전력까지 다 표시가 돼요. 뭐 10W, 6W, 8W 표시가 되죠. 반면에 에코플로우나 제커리, 블루에티 제품들은 인버터 대기 전력이 표시가 안 됩니다. 한번 켜볼까요? 뒤에 인버터 켰거든요. 그래도 아웃풋에 표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야, 에코플로우는 인버터 켜도 대기 전력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표시만 안 될 뿐이지 이 파워뱅크 자체에서는 지금 대기 전력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적상계 보정값 때문에 그래요. 얘네들은 전자식이기 때문에 안에 보정값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보정값이 뭐냐면 220V의 저출력, 그러니까 40W 미만의 출력값을 표시를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다 전기장판을 이제 꽂아서 쓰고 있어요. 220V로. 근데 온도를 낮춰서 한 1단 이하로 틀었단 말이죠. 그러면 소비 전력이 굉장히 낮겠죠. 그때는 표시가 안 되는 거예요. 40W 미만 가격이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캠스캠핑입니다. 오늘은 이 문의가 많은 파워뱅크예요. 이 에코플로의 델타2 맥스가 우리 12V 일반적인 파워뱅크들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좀 상세하게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비교를 할 파워뱅크는 GSP의 170A 올인원 파워뱅크입니다. 이 제품을 선택한 이유는 뭐 용량도 비슷하고 뭐 스펙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선택을 해봤습니다. 먼저 외관을 보시면 참 익숙한 모습이죠. 네, 에코플로우, 뭐 블루에티, 제커리 이런 글로벌 기업들은 이 파워뱅크를 참 예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강성 좋은 플라스틱을 다 사출해서 참 예쁘게 만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국내에서 제조되는 뭐 GSP, BTS, 뭐 다이팩트는 그나마 좀 디자인이 더 낫죠. 이런 파워뱅크들은 아직까지는 좀 투박한 모습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품질이나 제품의 성능 면에서는 뭐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용량을 보시면 얘는 2048W, 그리고 GSP의 170A 올인원 파워뱅크는 2176W입니다. 정확하게는 와트아워라고 표시를 해야 되겠죠. 비교하시기 쉽게 암페어로 바꿔드리면 얘는 160A, 얘는 170A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얘가 48V잖아요. 그래서 보통 와트는 암페어 곱하기 볼트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48V이기 때문에 한 40A, 42A 정도 되는 파워뱅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비교하는 파워뱅크들이 보통 다 12V 파워뱅크이기 때문에 12V로 환산했을 때 기준으로 160A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비교하실 거면 와트아워로 보시면 돼요. 얘는 2048, 얘는 2176.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는 용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버터 출력은 얘는 2400W죠. 그리고 GSP의 인버터는 2000W의 인버터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GSP의 2000W 인버터도 굉장히 성능이 좋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우리 요거 2400W 인버터 테스트 했었죠. 그때 제가 깜짝 놀랐었거든요. 성능이 너무 좋아요. 2400W의 출력인데 뭐 전자레인지, 커피포트 다 완벽하게 돌아갔고 제일 좋았던 거는 소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버터는 아무래도 오래 사용하게 되면 막 소음도 나고 그러잖아요. 델타2 맥스 같은 경우는 인버터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실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 모든 인버터는 이 리밋이 걸려 있거든요. 이게 출력이라고 하죠. 여기는 2000W 인버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2000W 이상의 출력을 내기가 힘들어요. 반면에 얘는 2400W의 인버터이기 때문에 2400W 이상의 상시 출력을 내기가 힘든 거죠. 그런데 에코플로에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엑스부스트라 그래서 인버터의 상시 출력을 초과해서 인버터 출력을 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때 제가 테스트했을 때 뭐 전자레인지, 커피포트 같이 돌렸었는데 고출력이었었거든요. 그런데도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이거 정말 인버터 성능 끝내준다라는 느낌을 제가 거기서 받았던 것 같아요. 이 델타2 맥스 얘기하면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충전 속도죠. 에코플로에서 홍보하기에는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충전 속도를 갖고 있다라고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충전도 한번 테스트 해봤었죠. 정말 미쳤어요. 미친 속도입니다. 시간당 거의 2000W 이상을 넣어줘요. 그러니까 스펙상 얘가 2048W이기 때문에 2000W씩 들어가게 되면 1시간이면 완충되거든요. 그런데 배터리 보호 기능이 있습니다. 한 85%, 90% 이상 정도의 배터리가 충전이 되면
그때부터는 충전 속도를 서서히 줄여요. 이 안에 셀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얘는 1시간에서 1시간 10분이면 완충돼 버린다. 그러니까 충전 속도가 엄청 빠른 거죠. 반면에 이 옆에 있는 GSP 170A 올인원 파워뱅크는 한전 충전기 40A를 드려요. 이것도 이제 GSP 제품인데 얘가 40A의 속도로 충전을 시켜주기 때문에 얘가 170A잖아요. 그러면은 한 4시간, 4시간 반 정도 충전 시간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속 충전과 고속 충전이 아닌 일반 충전의 차이는 이 충전기 여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제조되는 파워뱅크들 구매하신 분들, 뭐 다이팩토리도 그렇고 GSP, 뭐 BTS 다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생긴 충전기를 하나씩 받으셨을 거예요. 뭐 10A, 25A, 뭐 40A 다양한 용량인데 뭐 용량이 더 크면 충전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아답터 형식의 충전기들은 고속 충전을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반면에 에코플로우나 블루에티, 뭐 제커리 제품 같은 경우는 요 기본 구성으로 있는 요 컴퓨터 전원선 같은 것만 뒤에다 딸깍 꽂아서 220V 연결하면 충전이 들어갑니다. 그 얘기는 이 안에 충전기가 내장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거죠. 1시간 길어도 1시간 10분이면 완충이 되기 때문에 충전 속도가 훨씬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또 편리한 기능이 차에서 시거잭 충전을 지원하죠. 이 시거잭 충전이라는 게 충전 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좀 무시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있으면 확실히 편리합니다. 뭐 시간당 거의 한 100W 정도씩은 충전이 되기 때문에 거의 2000W 용량 중에서 1시간에 100W씩 차에서 충전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시거잭에만 딸깍 꽂으시면 돼요. 그러면 완충을 하기는 힘들겠지만 아무래도 보조적인 역할로 운전하시면서 충전하기는 괜찮은 충전 방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이 GSP는 30A의 주행 충전기를 안에 내장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시간당 30A씩 충전되기 때문에 차에서 충전 속도가 훨씬 빠르죠. 30A면 거의 한 330W에서 360W 정도 되는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100W의 시거잭 충전기보다 훨씬 빠릅니다. 간혹 이제 고객님들 말씀 들어보면 이 시거잭 충전기와 주행 충전기를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둘 다 어쨌든 차에서 충전되니까 주행 충전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시거잭 충전기와 주행 충전기는 연결 방식부터 완전 다른 충전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거잭 충전기는 말 그대로 차에 그냥 시거잭에 연결해서 충전을 쉽게 할 수 있는 충전기가 시거잭 충전기고요. 반면에 시거잭의 출력은 한 120에서 130W가 한계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전이 빠르게 들어가도 한 100W 정도의 충전 속도를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주행 충전기라는 거는 차량의 배터리랑 연결하는 충전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차량의 배터리와 주행 충전기를 연결하고 주행 충전기와 파워뱅크가 연결되든지 아니면은 이 GSP 올인원 파워뱅크처럼 주행 충전기가 내장되어 있는 경우는 차의 배터리랑 파워뱅크를 연결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별도의 시공이 들어간다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주행 충전기랑 시거잭 충전기는 충전 방식도 다르고 전혀 다른 충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얘가 충전 속도가 엄청 빠르다 그랬잖아요. 뭐 세상에서 제일 빠른 충전 속도라고 하는데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에코플로우, 뭐 제커리, 블루에티의 파워뱅크들은 48V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압 자체가 높아요. 반면에 국내에서 제조되는 파워뱅크들은 12V로 만들죠. 전압이 높으니까 충전 속도가 당연히 빠른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48V 파워뱅크를 못 만들기 때문에 안 만드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 판매되는 어떤 환경에 따라서 제조사에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에코플로우나 뭐 제커리, 블루에티 같은 파워뱅크들은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이 국내 시장은 굉장히 작은 시장입니다. 이 파워뱅크들이 제일 많이 판매되는 나라가 북미 혹은 일본이거든요. 이 두 나라의 공통점은 자연재해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거긴 뻑하면 단전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뭐 레저 목적으로 구입하신다라기보다는 집에 비상용으로 구입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전압을 높여서 충전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급할 때 빨리 써야 되니까. 뿐만 아니라 얘가 48V이기 때문에 치명적인 단점이 이 12V 단자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미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데서는 이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쪽은 비상용으로 전원을 쓰기 때문에 여기가 중요한 거죠. 국내에서는 물론 220V로 변환이 돼서 판매가 되지만 뭐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다 110V거든요.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비상용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얘를 파워뱅크를 구매하는 목적이 레저용이에요. 차박하시면서 캠핑하시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구매를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2V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기장판이랑 냉장고는 12V를 쓰는 게 훨씬 더 효율이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V 단자가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충전 속도가 빨라야 되는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만드는 거고, 얘네들은 12V로 만든 대신 이제 호환성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자동차 보면은 뭐 조그만 소형차를 사던 중형차를 사던 대형차를 사던 12V 소켓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운전석 쪽에도 있고 중간에도 있고 뭐 트렁크에도 있죠. 그건 왜냐하면 이 차량 자체에 흐르는 전기가 12V이기 때문에 이 12V 단자를 뽑기가 쉬운 거예요. 그냥 뽑으면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12V의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원하면 이 소켓을 뽑을 수 있는 거예요. 필요하면 확장도 가능한 거고요. 반면에 우리 차량 중에서 대형 차들 있죠. 뭐 트럭이라든지 버스. 잘 보세요. 12V 단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형 차들에게는 24V 전기가 흐르거든요. 그래서 12V 단자를 하나밖에 못 뽑는 거죠. 똑같아요. 안에 48V의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얘를 하나밖에 못 뽑는 거죠. 얘를 하나 뽑으려면 안에 변압기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하지만 얘네들은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쪽이 더 중요한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충전 속도가 빠른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 파워뱅크의 전압을 48V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이 파워뱅크가 어떤 환경에서 판매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쪽에서는 48V, 국내에서는 이제 레저용이기 때문에 12V로 만드는 것 뿐이지 충전 속도가 느리다고 무조건 얘가 델타2보단 나쁘다. 아니면 얘는 11V 소켓이 하나기 때문에 못 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장단점, 다름의 문제인 거지 좋고 나쁘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두 제품의 또 가장 큰 차이는 편의성이 있습니다. 이 편의성은 우리 적상계를 보면 이제 한눈에 아실 수가 있는데 자, 한번 켜볼까요? 삑, 삑, 다 켜졌어요. 자, 국내에서 제조되는 파워뱅크들의 적상계를 보면 대부분 이렇게 1세대 적상계를 많이 사용합니다. 좀 작고 어떻게 보면 좀 아날로그틱하죠. 반면에 에코플로우, 블레이티, 제커리에 들어가는 적상계들은 다르게 전자식이에요. 보기 굉장히 편리하죠. 인풋, 아웃풋 얼마나 많은지 딱 나오니까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이 1세대 적상계들은 전기가 이제 들고 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얘가 인버터를 켰거든요. 인버터 대기 전력까지 다 표시가 돼요. 뭐 10W, 6W, 8W 표시가 되죠. 반면에 에코플로우나 제커리, 블레이티 제품들은 인버터 대기 전력이 표시가 안 됩니다. 한번 켜볼까요? 뒤에 인버터 켰거든요. 그래도 아웃풋에 표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야, 에코플로우는 인버터 켜도 대기 전력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표시만 안 될 뿐이지 이 파워뱅크 자체에서는 지금 대기 전력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적상계 보정값 때문에 그래요. 얘네들은 전자식이기 때문에 안에 보정값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보정값이 뭐냐면 220V의 저출력, 그러니까 40W 미만의 출력값을 표시를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다 전기장판을 이제 꽂아서 쓰고 있어요. 220V로. 근데 온도를 낮춰서 한 1단 이하로 틀었단 말이죠. 그러면 소비 전력이 굉장히 낮겠죠. 그때는 표시가 안 되는 거예요. 40W 미만 가격이니까. 반면에 요 1세대 적상계들은 40W가 됐던 20W가 됐던 인버터 대기 전력이 됐던 다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편리한 것 같아요. 반면에 얘네들은 주기적으로 세팅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파워뱅크를 구매하시면서 이 적상기의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가셔야 되죠. 저희 매장에서도 이 12V 파워뱅크도 구매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딱 의자 들고 앉으셔가지고 한 20분, 30분 설명 듣고 가세요. 그렇게 하셔야지 적상기를 좀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반면에 이 에코플로우는 뭐 설명 들으실 게 없습니다. 뭐 세팅하실 것도 없고 그냥 나오는 출력값, 들어가는 입력값 다 맞게 표시가 됩니다. 단 적상기의 보정값이 있기 때문에 AC 출력 40W 미만의 저출력은 표시가 안 된다. 무엇보다 인버터 대기 전력이 표시가 안 된다. 그거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국내 시장 아시겠지만 인증이 지금 바뀌었어요. 파워뱅크에 대한 인증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인증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코플로우 제품 중에서는 이 델타2 맥스가 처음으로 인증을 받았고 이게 9월 5일 날 국내에 입고가 돼서 30일까지 요 뒤에 보이시는 220W 양면형 패널 드리는 행사를 했었죠. 지금 델타2랑 리버트 프로도 문의가 많은데 그 제품들도 지금 인증 중이에요. 앞으로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다, 뭐 연말에 뭐 크리스마스다, 연말 연시다, 뭐 이벤트 할 기간들이 많거든요. 그때 맞춰서 지금 인증을 열심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델타2도 이제 입고 예정이고 리버트 프로도 입고가 될 예정인데 그때는 또 프로모션에 맞춰서 이벤트를 또 대대적으로 진행을 할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델타2랑 리버트 궁금하신 분들도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은 좀 자세한 일정을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얘는 지금 공식적으로는 요 220W 패널 지급 행사는 종료가 됐습니다. 구매하실 분들은 저희 캠스 캠핑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요 델타2 맥스를 조금 더 좋은 조건에 구매하실 수 있도록 따로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참, 나 이거 볼 때마다 놀라요. 저희 매장에서도 구매하신 분이 이제 후기를 한번 남겨주셨는데
집에서 미친 충전 속도를 경험 중입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후기를 남겨주셨더라고요. 그 정도로 굉장히 충전 속도가 빨라요. 요 뒤에 보시면은 이쪽 단자에다가 연결하셔가지고 220V 충전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PV12 있는 거는 동봉돼 있는 시거체 케이블이라든지 아니면 요 패널을 연결하시면 충전을 할 수 있는 단자라고 보시면 돼요. 또 하나 얘가 특징이 뭐냐면 이쪽에 이제 덜렁덜렁 하는 거 있는데 이거 휴지예요. 뭐 건드리셔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요 위에 있는 이제 슬라이드로 할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이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고속 충전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꽂았을 때 굉장히 빨리 충전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충전 속도를 조절해야 될 상황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얘를 캠핑장에 가지고 갔는데 캠핑장에서 600W 이상 출력이 안 되니까 속도를 좀 줄이고 싶은데 그럴 때는 이제 에코플로 앱을 통해서 얘 충전 속도를 조절할 수 있거든요. 이 충전 속도를 조절하시려면 얘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저속으로 놔두시고 충전 속도를 조절하셔야 돼요. 이렇게 고속으로 놔두시면은 앱에서 이 충전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탭이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거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연결 한번 해볼게요. 겁내 빠르지 뭐. 자, 보자. 자, 이제 슬슬 돌아가기 시작하죠. 나 이거 볼 때마다 놀라워요. 벌써 지금 300이에요. 이거 300이면은 지금 30A 넘는 건데, 뭐 300을 떠나서 지금 600이 600. 600이면 지금 50A입니다. 시간당. 700 넘어갔죠. 800 넘어갔죠. 뭐 1000. 얘는 이제 금방 2000까지 올라가요. 2000이면은 제가 그동안에 테스트했던 파워뱅크들 중에서 충전 속도 가장 빠른 거예요. 정말 미쳤어요. 이렇게 하면은 정말 1시간 만에 완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배터리 보호 모드가 있기 때문에 얘는 한 85에서 95%까지 충전이 되면 충전 속도를 스스로 낮춘다. 아무리 낮췄다 그래도 제가 볼 때는 1시간에서 1시간 10분, 20분 사이면 완충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왜 좋냐면 노지 나가서 전기 쓰시는데 전기가 뭐 막상 부족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급한 대로 뭐 옆에 카페라도 들고 가야죠. 거기서 30분, 40분만 충전시켜도 얘는 한 70%, 80%까지는 충전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0이잖아요. 이거 충전 속도가 놀랍다니까요, 정말. 시간당 160? 시간당 160A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나죠? 네.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고속으로 충전하면 이 셀에 무리가 가지 않냐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배터리 보호 모드가 있는 겁니다. 이 상태로 들어가는 거는 한 85에서 90%까지밖에 안 들어가요. 그 다음부터는 배터리 보호 모드로 충전 속도를 쭉 낮춥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파워뱅크라는 얘기죠. 자, 오늘은 에코플로의 델타2 맥스를 일반적인 12V 파워뱅크랑 비교해서 좀 어떤 부분이 다른지 좀 설명을 드려봤어요. 뭐 기존의 에코플로우 파워뱅크, 뭐 다이팩토리, GSP 파워뱅크 같이 비교를 하셨다면 이제는 좀 차이점을 아셨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본인에게 맞는 파워뱅크를 더 잘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보신 요 에코플로의 델타2 맥스는요. 영상 하단에 저희 댓글 있습니다. 댓글에 캠스 캠핑 스마트 스토어의 링크에 들어가셔서 구매하시면 댁으로 보내드릴 거고요. 구매하시기 전에 저희 쪽으로 전화 한 번만 주세요. 그럼 저희가 좀 더 좋은 조건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점들은 저희 캠스 캠핑에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열심히 인증 진행하고 있는 입항을 준비 중인 델타2와 리버트 프로도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점은 연락 주시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